저희가 오늘 토론을 앞두고 광주시 교육청에 여러 차례 섭외 요청을 했는데요. 결국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세 분 모시고 토론 진행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이다연 기자께서 지금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한 10여일째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죠. 네. 사건 경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이 지난 1월부터 시험지를 유출하자 이렇게 공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전인 3월에는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데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끝난 후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선생님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몇 분 주기로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렇게 캡처된 화면이 이미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다 저장이 되는 셈입니다. 학생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이미지 파일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험지를 유출했고요. 그렇게 중간고사에서 7과목, 기말고사에서 9과목이 유출됐습니다. 이런 행각은 내내 이어져 오다가 최근 기말고사에서 발각됐습니다. 이 범행에 가담한 2명 중에 1명이 시험이 끝날 때마다 컨닝 페이퍼를 좀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네. 이 모습을 동급생이 보고 수상하게 여긴 겁니다. 이 쪽지를 잘게 찢어진 쪽지를 모아서 맞춰봤더니 답안이 좀 완성이 되니까 공식으로 정식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자백이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2명의 학생이 입건됐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에서 학생들은 범행 동기를 어떻게 진술했습니까? 네, 두 고등학생은 이제 경찰 조사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학생의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한 2, 3등급대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원래 본인들이 하던 것보다 좀 더 잘하고 싶었던 욕심이 범행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됩니다. 성적 나쁘지 않았고 성격도 학생회장 이야기 나올 정도로 친화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범행 모의까지 하게 됐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부터 할까요? 네. 이런 문제 대답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로 퉁칠 수도 없고. 네네. 근데 이제 학교는 그 학교가 속한 사회랑 꼭 닮아 있습니다. 학교만 유난히 그럴 것이다. 생각은 안 하실 텐데, 참 생각해 보면 그럴 텐데도 사회 일반적에서는 학교가 유난히 폭력적인 것 같고 학교 폭력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학교가 속한 사회가 지극히 평화로운데 학교가 폭력적일 리가 없어요. 경력을 이주하고서는 문제가 되자 돋보이고 싶은 욕망에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 이런 것은 권력자랄지 유력한 사람들이 더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가르친 건 아니지만 이 사회가 가르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 단체 포지션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네. 드라마가 히트를 친 적이 있잖아요. 이 드라마는 그 배움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어떤 불행과 비극이 생기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이 스카이캐슬이야 거대한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 사건을 두고 모범 학생들이 어쩌다가 이런 일까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스카이캐슬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학생들은 모범 답안을 찾아서 그것을 본능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조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랬을 때 이 스카이캐슬에서 차 교수라는 인물이 피라미드를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의 이야기판이 이 피라미드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얼마나 공정하게 만들까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육 주체들 모두가 사실은 스카이의 숫자에 따라서 어떤 학생이 우수하냐, 또 어떤 학교가 명문이냐, 그리고 실력 광준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뿌리로 공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욕망 위에서 나오는 독버섯들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전환점이 절실한 타임이 됐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의 피라미드를 부수는 일에서 그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 마침내 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실력 광주 이야기 그 표현이 나올 때마다 사실 마음 한켠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학교는 속한 사회와 닮아 있다라는 말이 좀 뼈아프게 이번 사건과 연계해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수시 모집을 늘리고 이런 게 학생들을 어떤 공부의 부담에서 좀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오히려 지금 내신 전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교육 시스템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시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물어본 예. 거겠죠. 어떤 시스템으로 전환하든지 간에 그 시스템을 악용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이번 이 유출 사건이 뭐 고교 내신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쪽으로 뭐 그래서 정시 모집을 확대하고 수시를 제한하고 이런 쪽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좀 전에. 네. 예. 네. 이런 이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지금 그 학생 범행 저지른 학생 중에 한 명이 뭐 얼마 있다가 뭐 학생회장에 당선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뭐 모범생, 우등생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공부 잘하면 대부분 다 선생님들이 좀 별로 유별나게 예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이렇게 좀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는 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애들한테는 이런 그 강박감을 좀 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학교 내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인정하시나요? 어떤가요? 윤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그 수능 때 서로 수험생들끼리도 막 대박 나라 이렇게 덕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적을 매기는 체계는 너가 쪽박이 나야 내가 대박이 나는 거고 네가 대박이 나면 내가 쪽박인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도 어떤 배움의 즐거움 그 과정보다는 결과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런 상황에서 좀 걸리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선을 넘지 않았을까. 아마 또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었을 것 같아요. 걸리더라도 증거가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학교가 4년 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같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이제 3학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일이 있었는데요.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공모해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대책이 세워졌나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도 충격이 아마 지금보다 더 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사실은. 저희도 매번 보도했었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네, 그러니까 아주 그때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행정실장하고 공모한 학부모는 사법 처리를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나온 시험지를 그 학교 관계자인 행정실장이 집어서 외부로 반출한 거니까 그 대책 중심으로 잘 세웠죠. 그래가지고 그 유사한 뭐 이 일은 안 나타나고 아까 제가 그 시험지 이 출제 이 인쇄 관리 네. 이런 얘기는 대책이 수립돼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유출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매뉴얼 그 보안 관리 대책은 강화됐고 그것은 잘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해당 고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이루어질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예산 축소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현대화나 학교 스터디 카페 이런 사업에 있어서 다른 학교랑 좀 차별성을 두겠다라고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했습니다. 단 재학생들의 안전이나 배움에 있어서는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예상할 수 있는 건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인데요. 누구까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질 건가 이건 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는 동급생들, 학생들의 상실감 정말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이 괜히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해당 학교 학생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광주시 교육청이 제시한 대책 가운데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나온 대책을 좀 봤더니요. 이제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게 좀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선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혹은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좀 불안해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4년 전에 시험지 유출이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광주시 교육청이 어떻게 했었는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교육청이 당시 이 사건을 뭐 개인의 일탈의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뭐 해당 학교나 광주 전체 학교에 대한 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안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국 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고요. 시교육청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이 직접 일부 대학에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비슷한 후속 대책이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저질러진 사건이고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될 테고요. 네, 어느덧 이제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 발언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주에서 지금 2년 간격으로 대형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형 입시 부조리가 터져왔습니다. 뭐 서울대 보내려고 선생님이 서울대 가기 쉽게 성적을 조작해 준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인데 그 교육을 하지 않아야 학교가 더 이렇게 명문이라고 불리는 명문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내팽개치는 역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런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이 뒤틀릴 수밖에 없고 공부를 할수록 자기를 미워하거나 이제 손잡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을 푸는 키워드가 어떤 공정성의 확보라기보다는 어떤 교육의 대전환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학교가 좀 뭔가 공부할수록 나를 사랑하게 되고 옆 사람과 손을 잡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개척하는 힘이 생기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저희 학벌음 사회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니까 시민들께서도 좀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박상훈 의원님. 사립중고등학교도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운영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0%예요. 네. 교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 지원은 하면서 관할 행정은 조금 법적 미비랄지 좀 정서적으로 하여튼 원심력이 작용해 행정으로부터 원심력이 작용하는데 이 관할청이 제대로 마음 먹고요. 그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 학교를 사립학교의 운영 원리가 사립학교법의 운영 원리가 2개 있다고 그럽니다. 자율성, 공공성. 근데 학교 쪽에서는 늘 자율성만 얘기하고 이제 있는데 스스로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관할청에서 그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하여튼 있어요. 없다고 교육청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할 법리가 없어서 못한다. 아니요.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그 정책 의지만 있어도 네. 사립학교는 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교육청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그 노력을 교육청, 그다음에 그 학교 스스로, 그다음에 우리 노동조합 같은 데에서 더 고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